이제 시간이 되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육군사관학교 총부동지회 상임부회장 최태선입니다. 35기입니다. 박수. 네. 여기는 민족의 어리서린 곳이며 조국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들의 영령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국의 한 축을 맡으셨던 큰 공로자이신 고 박진경 대령님의 제77주기 추모식 행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 의례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방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과 고 박진경 대령님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 및 유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빈 및 유족 소개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입니다. 오늘 박진경 대령님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열렸던 추모식을 2021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주최로 야외 묘역에서 거행해왔는데 해마다 참가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또 야외는 좁고 무더워서 올해부터는 현충관 실내에서 추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 주신 사단법인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및 여러 군단체와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현충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손자이신 박철균 예비역 장군님 오셨습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인 금초회 박홍균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박진경 대령님의 조카 되시는 박칠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추모사를 해주실 한변과 4.3 시민연대 고문이시고 4.3 투쟁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이용우 전 대법관님 오셨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전 4.3 중앙위원회 위원이셨던 4.3 시민연대 고문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덕 장군님 오셨습니다. 이황우 고문님 모셨습니다. 류재갑 고문님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그리고 전 4.3 전문위원이셨던 나종삼 고문님 오셨습니다. 군 단체 및 경찰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최종대 회장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장낙승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대불총 이석복 장군님 오셨습니다. 현광언 장군님 오셨습니다. 해사구국동지회 이석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공사구국동지회 최정근 회장님 오셨습니다. 각종 간부 구국동지회 현희남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서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해병대 장교 구국동지회 최장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서성근 전 경찰 치안감님 오셨습니다. 김용부 예비역 장군님 오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과 4.3 후원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4.3 전문가이신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님 모셨습니다. 제주 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이승학 대표님 모셨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재원 회장님 모셨습니다. 구충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서북청년단의 후신인 사단법인 실향민 중앙협의회 노하구 회장님 모셨습니다.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한민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사.3 시민연대에서 활동하시는 이삼현 전 연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극단 창조 송미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사.3 시민연대 이주천 역사소 위원장님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고 공산당과의 체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산하하신 호국 영령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합시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민정 대표께서 내빈 및 유족 소개를 하셨습니다. 혹시 호명이 안 되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쪽지로 적어주시면 이따가 헌화 시간에 다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박진경 대령님에 대한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 보고는 제주 4.3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이승학 사무총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님은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출신으로 진주 고보를 졸업하시고 1942년 4월 7일 오늘이 일본 오사카 외국어대학교 전신인 오사카 외사전문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여 학업 성적이 줄곧 1등을 하여 1943년 9월에 수석으로 졸업하니 바로 일본 학도 특별지원병에 강제로 끌려가 치바현 마스터 공견 예비사관학교 수료 후 공병 소위로 임관 후 제주도 어승생학에서 근무 요새 구축 중 해방이 되자 곧 남해로 귀향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부산에서 우파 사설 군인단체인 군간학교가 발족하자 교관이 되었으며 부산 국방경비대 제5연대 창설 시 2등병으로 1946년 1월 29일 군번 150001로 자진 입대를 하니 주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때 사병 박진경은 나라가 해방되어 독립한 이 마당에 사병이면 어떻고 장교면 어떠냐 하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후 미 군정으로부터 줄곧 일본 통치하에서 습득한 공병 기술을 신생 조국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주의 권유에 따라 조상 국방경비대 설립 필요한 군사 인원을 교육할 군사영어학교를 거치지 않고 1946년 4월 25일부 제5연대 현지에서 군번 10091로 육군 소위 참의로 임관을 합니다. 이때 서울에서 띈 소장 후에 군정장관이 내려와 참의 소위 계갑정을 달아주었다 합니다. 제5연대 대대부관, 연대부관 등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군인 박진경은 사병 때부터 제5연대 부관을 마칠 때까지 미군 야전 교범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술 교육에 많이 기여하였으며 대학에서 익힌 영어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미군과 수시로 접촉하여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미군이 최신식 무기로 바꾸어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건군 초기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 후 꾸준한 노력으로 1946년 12월 중위, 1947년 3월 대위로 진급하자 그해 늦은 봄에 당시로는 총각 나이 28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로는 남해 군수를 지낸 정임만 씨의 딸 정봉은 여사로 진주 공립여자중학교 6년제를 나온 그 당시로는 신고급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1947년 6월 1자로 소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대령이 부관으로 보직되었습니다. 박진경 소령이 누구의 힘으로 남조선 국방경비대 최고의 지휘관을 보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는 바는 없으나 그 당시 군인으로서는 모두들 좋은 선망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1947년 9월 중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초대 인사국장을 거쳐 1948년 5월 6일 김익렬 중령 부임으로 제주주둔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박진경 중령은 연대장 부임 25일 만에 6월 1일부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슬기롭게 진압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교였고 선무공작 후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작전에 돌입하기 직전 각급 지휘관에게 100명이 폭동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이 양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주민들이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 대대장들에게 선무 공작을 강조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그의 부하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 박진경 대령 11군장 밑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주월 한국군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은 증언할 바가 있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지휘 기간은 1개월 13일 43일에 불과합니다. 실제 부대를 장악하고 작전을 지휘한 기간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5월 10일 총선거일 제주읍에서 남로당 군사총재 김달삼과 국방경비대 남로당 뿌라치 5.16 대대장 등 양측 5명이 비일 배합하여 정보 교환, 무기 공급, 토벌 작전, 사보타주, 탈영병 적극 추진, 특히 반동이 거두 박진경 대령 암살하기로 하기, 이것이 박진경 연대장 부임 4일 만에 이루어진 남로당 지령하에 암살 노위를 결정한 것입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읍이 영두골에 있었던 고급 요리집 옥성전에서 그의 대령 진급 축하에는 미군 장교와 제11연대 참모 그리고 통일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평소에 술도 잘하지 못한 편이어서 자정 무렵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들어가서 제11년대 연부에 위치한 제주농업중학교 영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야전 침대에서 잠이 들자 남로당 뿌라치 군인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 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미생경 손선호 하사 등 일단 8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를 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추고 취침 중인 박진경 대령을 부산 오연대에서 파견됐던 남로당 사병 뿌라치 손선호 하사는 애만 소총으로 상관인 박진경 연대장을 저격하였습니다. 잠시 후 미생병이 달려와 거짓으로 울면서 시체를 씻어야 되었는데 애만 순탄이 심장과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하였습니다. 직접 사병은 우는 장면을 쇼를 연출한 박진경 대령이 피를 씻어낸 부산 오연대 출신 미생병 손선호 하사였습니다. 젊은 고급 장교로 유명을 달리한 박진경 대령이 그때 나이는 만 29세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암살 사건을 주도한 이는 남로당 장교 뿌라치였던 모슬포대대 제3중대장인 문상길 중이었고 암살 연루자들은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손소로 하사, 배경용 하사, 양희천 2등 상사, 이정우 하사, 신성우 하사, 강승규 하사, 황주옥 하사, 김경도 하사 등 모두 9명이었고 관련자 중 이정우는 수시망이 좁혀오자 애만소총을 소지하고 남로당 반란관 중에 합류하였습니다. 1948년 6월 11일자 국제신문 현대일보, 남조선민보, 현성일보, 대한일보, 세한신문, 특히 전라도 광주 호남신문 등에서도 박진경 대령 암살은 김달삼이 지령이라고 검찰문 기소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상길, 신상우, 손선호, 배경용 등 4명은 8월 14일 열린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했으며 양희천에게는 일제히 급료 몰수와 무기징역을, 강순규에게는 5년 징역을, 황주복, 김정도 하서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9월 23일 사형 집행 직전 신상우, 배경용은 특사에 의해서 부기형으로 감형되었고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9월 24일 경기도 수색이 한 기술에서 총살령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고 철청 감옥을 설치하고 원래는 추도비 앞에 가시나무인 탱자나무를 심어 외부와 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한 위리안치 등 죄주 작파들에 의해서 박진경 대령의 명예가 추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정책성이 흔들리게 한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회 주건으로 2022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망월관 인구에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 대한 진론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9월 23일에는 전주 형무소에서 불합치 양희천 2등 상사 진론제를 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제주 4.3 사건은 종료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숙군이 시추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면서 암살범 문상길 중위 일당을 체포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수 14연대 반란 등 계기로 육군본부는 바로 남로당이 대대적인 숙군을 하게 되며 이후 군 입대에 대한 사상검열이 강화되었으며 좌익 혐의에 대한 검거가 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비록 박진경 대령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숙군의 결과 국군은 정치적으로 균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숙군은 국군 내의 좌익 남조선 노동당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6.25 전쟁 시기 국군은 전쟁 초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고 박진경 대령님이 죽음은 헛되지 아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1948년 6월 20일 우리나라 국군 최초 국군장 1호로 남산공원의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었고 1950년 12월 22일 6.25 항공전쟁 때 나라에서는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1952년 11월 7일 제6대 최승만 도지사 주도하에 제주도민과 원병군의 주관으로 제주 4.3 폭동 사건을 단기간 내에 평정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이 빛나는 공원을 기리기 위해 추도비를 현재 전농로에 있는 제주농업중학교 터 제11연대 본부가 있던 곳이 제주 방송국들에 세워졌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는 미망인 정봉훈 여사님, 형인 경남 마사지구 헌병대장인 박진석 씨, 부산 수원 시험장 기사인 오촌 조카 박민주 씨를 초대했습니다. 그 후 제주시 사라봉의 충훈묘지가 조성되자 그곳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일주도도로 확장되어 어승생학 지경이 제주시 충훈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이 노영동 충훈묘지 추도비는 당초에 세운 비명마모로 내용 식벌이 어려워 전두환 정부 시기 1985년 6월 다시 세워졌으며 원비는 비 앞에 묻었다고 전합니다. 2021년 12월 제주 호국원이 국립신설로 인하여 현재 제주시 연동산 132-2번지 자리로 최종 옮기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는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고 육군 대령 밀양 박공진경 추도비를 제주 본초에 현충시설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님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진경 대령님에 대한 양력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다음은 추모사를 하기 전에 소개에서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에서 정두규 제독님 오셨습니다. 해사 21기십니다. 그리고 이석복 장군님과 같이 대불총 공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지호 대불총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추모사로서 한면 그리고 제주 4.3 시민연대 고문을 맡고 계신 이용우 전 대법관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모사,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참석하신 귀빈과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 박진경 대령의 서거 77주기를 맞아 고인의 추모를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박 대령께서는 1948년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에 건국을 저지하려는 남로당 공산 세력의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나라의 명령을 받고 제주도에 파견되셨습니다. 그러나 파견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박 대령께서는 군 내에 심어져 있던 남로당 프락치의 흉탄을 맞고 서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모의 자리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까지 함께한 것은 오늘의 이 시간이 단순히 과거를 상기하는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져 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공산 세력에 의하여 박 대령님께 씌워진 누명을 말끔히 걷어내지 못한 데 대한 속죄와 각성의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정국에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김일성 공산주의 정부로 통일하려는 공산 세력의 무장 폭동임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이어져 온 좌파 세력은 이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항쟁이었다고 방어해 오더니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오히려 국회와 정부의 주도 세력이 되어 공개적으로 그것이 폭동이 아닌 항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진경 대령 등 폭동 진압 군경을 국가폭력범으로 낙인 찍음과 함께 이미 받은 폭동 진압의 상훈을 박탈하려는 입법 만행까지 획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자유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건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박 대령님께 속죄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더욱 어려워진 오늘의 상황이지만 박 대령님의 숭고하신 애국정신을 면면히 기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오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박진경 대령님의 영혼이 저희들의 미력한 노력에 용기를 주시기 바라며 박 대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이용우 드립니다. 예, 이용우 전 대법관님의 가슴 절절한 그런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각오를 좀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이신 최종대 회장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준경 대령님, 제가 현역 군 시절에 제주 4.3 사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제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50선거가 끝나고 5월 30일 재헌국회가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미 군정은 떠나가는 심정이고 이제 새 정부를 맡은 대한민국의 요인들은 어수선할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이 영내에서 그것도 대령이라는 높은 직에 있는 박진경 대령님이 두 아들과 지역 좌익들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행하고 한탄스러웠습니다. 당시 그러한 일을 맡은 가족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랍고 또 뭐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 당시의 미 군정과 새로운 정부의 일을 맡을 사람들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박 대령님의 억울함도 세월이 지나 좌파들이 우리나라를 맡은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98년에 정부를 맡은 사람들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역사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법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된 다음 대통령 앞에 서명을 할 때 여러 언론인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CNN이 대통령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에 의한 폭동이지만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 사람과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현역 군인이 영내에서 피살된 분이 반정부 세력들보다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출범한 정부도 또 그와 같은 경향을 볼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지 못한 우리 군의 후배들은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세상사 모든 일은 다 바르게 갑니다. 제가 그 당시 현역으로 있을 때 성우회장을 하셨던 정성화 장군께서 이 4.3 특별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위헌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에서는 그 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4가지 사건에 저촉되는 사람은 희생자라고 판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희생자를 선정한다거나 정부 차원의 위령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립연대나 우리 군의 후배들은 이와 같이 잘못되고 뒤집은 역사를 바로 잡는 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조사에 대응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예, 최종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및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회장님의 그 경험과 또 각오를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박진경 대령님께서 좀 듬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장 장락승 이사장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직접 준비를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장락승 회장님.
소개받은 예비역 대령 장락수입니다. 이렇게 박진경 대령 77주기 추모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모식은 전민정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계신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가 그동안에 묘역에서 박진경 대령님 묘역에서 또 이렇게 묘역에서 이 추모식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제주 4.3 사건은 앞서 우리 그 최종대 회장과 이용우 대법관님 조사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참 왜곡된 역사,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왜곡된 역사로 번졌는데 이를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시민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민정 대표님께서는 뭐 거의 사제를 털어서 이렇게 이런 그 역사를 바로 세우기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같이 하시는 분도 애를 많이 써오신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23년도 재작년에 우리 해사구국동지 회장으로 계신 이석희 회장이 전군연합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 전민정 대표님과 협조해서 묘역에서 그 추모식을 하는 것을 저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전군연합의 회장으로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 그 예비역들이 이러한 그 선배님께서 희생된 이러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국민들의 이 역사 의식이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 마치 그 4.3 사건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이러한 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생각한 것은 우리 그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에서 제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그 자리를 같이 하고 추모를 하고 이러한 역사를 재정립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그 전민정 대표님과 협의해서 묘역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고 그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때라서 이 현충관에서 좀 더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면 하는 차원으로 이 자리에서 추모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여기 계신 한광덕 선배님이라든지 나중삼 선배님이라든지 이 4.3 재정립 시민연대하고 함께 이 박진경 대령과 4.3에 대한 책도 펴내시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못해서 사실은 죄송한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사실은 여기 한 300~400명이 꽉 차야 되는데 지난 한 반년 이상을 계엄이다, 뭐 탄핵이다, 대선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전국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사실 이런 역사가 재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 말씀을 한마디 하면은 이 박진경 대령님의 희생이 아까 두 분 조사에서도 말씀했지만 결국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6.25를 극복하고 오늘날 같은
번영을 이루는 한 알의 미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노력,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고 더욱 우리 후손들이 번영할 수 있는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창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님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우리 모두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장락성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금년을 계기로 이렇게 실내에서 멋지게 행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행사가 또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 박진경 대령님의 그 고귀한 희생과 딱 떨어지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그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님의 시를 양남열 시 낭송가님께서 낭송을 하시겠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산역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유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에 향기어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려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지었노라.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목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영광스레 숨지었노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아무도 모르게 누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 타오. 물러가면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고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네, 양남열님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시 낭송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음은 성악가 이영란님의 기다리는 마음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헌화와 분양을 하는 시간입니다. 헌화 순서는 호명되는 그룹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그룹은 모두 한 번에 나와서 단상 아래에서 의전병으로부터 국화를 받아 단상 위로 오르시겠습니다. 그리고 헌화는 모든 분이 하시고 분양은 대표께서만 하시겠습니다. 먼저 유가족 분들께서 헌화 및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유족분들은 박철균 예비역 장군 박진경 대령님의 손자이시고 박홍균 박진경 대령님 유족회 금초회 사무총장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시는 여러 단체들입니다.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와 그 다음에 전군구국동지연합이 주가 되겠습니다. 장낙승 이사장님, 최종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해사구국동지회 이석기 회장님, 공사구국동지회 최정근 회장님, 갑종간부구국동지회 현인함 회장, 박서원 회장, 해병대 장교구국동지회 최장교 회장님, 공학사 대표 이창호 회장님, 그리고 김용보 예비역 장군님, 이석복 예비역 장군님, 현광은 장군님, 서성근 전 경찰 치안관님 나오시겠습니다. 정두규 제동님하고 하지호 대불총 사무총장님도 여기에 같이 합류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역시 공동 주관하시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이용우 전 대법관님, 전민정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님, 한광덕 예비역 장군님, 이황우 전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님, 유재갑 전 국방대학교 교수님,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님, 나종삼 전 전사편찬위원님 헌화 및 분양하시겠습니다. 한광덕 장군님과 나종삼 위원님은 20여 년 전 4.3 정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시고 위원직을 사퇴하셨던 분들이십니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재원 한변 회장님, 구충서 변호사님, 문수정 변호사님, 다음은 4.3 시민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승학 제주 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님, 노학부 실향민 중앙협의회 회장님, 한민호 공자학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님, 이주천 4.3 시민연대 역사수업위원장님, 극단창조 송미란 대표님, 이사면 전 연세대 교수님, 다음은 육사총국동지회 28기 안병윤, 31기 이용섭, 이용삼, 김병수, 이돈상, 강호갑님, 38기 정성근님, 39기 정충호, 김찬섭님 나와주십시오. 예, 승낙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헌화와 분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족 대표 박철균 예비역 준장 박진경 대령님의 손자분이 유족 대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전민정 대표님, 이승학 대표님, 그리고 이용우 대법원장님, 시민연대 저희 고문님, 최종대 회장님, 양락순 이사장님, 그리고 좋은 시를 낭송해 주신 양남열 낭송관님과 이영란 성악관님,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진경 대령은 저는 63년에 태어났고
1918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제가 책을 우리 나종삼 고문님과 집필하면서 제가 본 박진경 대령은 아주 과묵하고 성실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요새 그 뭐 여의도로 광암도로 달리고 있는 경상남도 남해 출신의 두뇌도 명석한 2030 세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대법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부의 명을 받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정상적인 대유격작전, 대간첩작전, 요새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방위작전을 하신 겁니다. 민관군, 미군까지 함께하는, 거기에서 경비대 병력을 지휘해서 제가 봐도 놀랄 정도의 후배 군인들이 봐도 그 당시 대한민국 군이 이제 막 걸음마를 띈 그런 처음 시기에 작전 개념을 설정하고 선무공작 방침을 만들고 너무 탁월하고 우수하게 작전을 잘하신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왜곡의 시작은 나종산 위원님과 책을 집필하면서 본 결과 정부의 공식 보고서인 4.3 사건 보고서에 남로당의 기록을 누락한 것입니다. 그 남로당의 기록은 무엇이냐? 이승학 위원장님이 양력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듯이 박진경 대령은 5월 6일 날 여의도에서 미 수송기를 타고 제주도에 부임을 했고, 그 당시 구연대는 물론이고 정부 조직에 암약하고 있던 좌파 세력의 남로당 중앙당 뿌락지는 바로 그 다음 날 배를 타고 제주도에 와서 5월 10일 날 박진경 대령이 도착한 지 바로 4일이 지난 5월 10일 날 박진경의 대령에 대한 암살을 모의한 것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기서부터 박진경 대령에 대한 왜곡과 모략이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대법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법관님 말씀하셨지만 4.3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까지 흔들어버리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는 언론대응, 언론중재위원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어떤 노력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종삼 고문님과 선택한 길이 책을 남기는 것이었고, 이 책은 세월이 많이 지나더라도 자료로서 근거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왜곡이 엄청난 눈덩이처럼 커져서 포괄적인 역사 왜곡까지 이르는 이 상황에서 작은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진상규명, 사실관계 정립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고, 세대를 떠나서 그 양심과 사실의 불빛이 남아있도록, 지금은 좀 희미하고 워낙 시민의식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 못하고 왜곡된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족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님을 포함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진경 대령과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관계 규명과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거에 여러분들 뵐 때마다 저희 유족들은 더 사기백배 힘을 내서 남은 시간도 더
하나하나 더 진실을 밝혀내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포함해서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해주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박철균 예비역 준장께서 유족 대표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고 박진경 대령님 제77주기 추모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박진경 대령님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쟁을 해오신 전민정 대표님께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 행사를 보다 성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행정사항을 철저히 챙겨주신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서규화 사무총장 박사님과 그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주신 현충원 관계자분들과 저기 있는 강일 의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행사를 모두 마치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식사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식사는 나가시면서 입구에서 식권을 받아가지고 만남의 집 2층에 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찬을 하시고 후기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결의를 다 같이 다지는 그런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앞에 단상에 우리 강일 의장관님께서 안내를 하실 겁니다. 다 나오십시오. 전원 나오십시오. 예. 저 뒤에서 찍으면 이 프레카드하고 아주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맨 앞줄부터 뒷줄까지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음양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앞줄에 쓰신 가족분들하고 우리 선생님 이 사진도 좀 찍어주시면 사진은 아니고 촬영만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누가 찍죠? 제가 붙여볼게요. 네. 역사를 전부 대한민국 태어나지 않아야 될 역사로 바꿉니다. 그게 이제는 어디서도 백년의 자주 역사를 다시 타요. 미래가 제대로 그 말입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지구도 경락합니다. 중앙으로 잘 맞습니까? 저도 한 장 찍혀주세요. 날씨 좋다. 다 찍으셨습니까? 자, 우리 서기화 사무총장, 예, 잘 찍어봐요. 예, 저기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되겠습니다. 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내년에는 단체장님들 여기 자리 꽉 채워주실 거죠?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처음 하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